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는 징계 사유가 적혀 있었고 그 징계 사유로 징계를 해서 해고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징계 사유 자체가 사회 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엄격성을 갖춘 사유여야 돼. 예를 들면은 근로계약에 1년에 한 번만 무단 결근을 해도 해고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어쩌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왔어. 회사를 못 왔더니 바로 해고했다. 그러면 여러분 근로계약에는 있어 그 말이. 그래서 정당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직장 내에서 징계 처분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징계가 뭐 정직이나 감봉일 수도 있고 아예 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오늘은 그런 부당 징계에 대해서 다투는 방법, 그리고 특히 해고, 징계 해고의 경우에 해고 사유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내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겠죠. 뭐 저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했습니다.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 사업주는 사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정말 그랬는지 이런 것들 사실 조사를 거쳐서 그 가해자로 특정된 사람이 실제 그런 행동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내에서 징계 처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몇 달 상간에 이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데 징계를 받은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또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나를 모함하는 건데, 증거도 없는데 왜 저 사람 말만 믿고 이렇게 하지? 난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그 부당 징계 행위를 다퉈야 되겠죠. 이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한 개는 노동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바로 법원으로 가서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쪽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쪽 방법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이런 것들이 다 기각됐을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근데 이제 진호위, 중노위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이 가능해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진호위의 구제신청의 경우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되고, 중노위의 재심신청은 진호위의 구제명령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해야 되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해야 되고, 3개월, 10일, 15일. 중요해요. 요거 기간 지나가 버리면 못합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호위, 중노위를 다 거쳐서 와야 된다. 요거고. 이런 거 다 나는 싫다. 이거 노동이고 뭐시고 모르겠다. 난 바로 법원으로 가겠다. 가능해요. 바로 법원으로 가려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소송. 요걸 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 임금 청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걸 놓치면 나중에 임금만 별도로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징계가 해고일 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인데, 뭐 정직이면 정직 무효 확인 소송, 감봉이면 감봉 무효 확인 소송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히 징계 해고의 경우, 징계 해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통 근로계약서는 요즘 다 쓰는데 근로계약서 보면 들어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이제 있긴 한데, 그래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사유가 명시돼 있어야 되고, 그 사유를 기준으로 징계해고할 수 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징계했다. 그러면은 해고 무효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는 징계 사유가 적혀 있었고 그 징계 사유로 징계를 해서 해고를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징계 사유 자체가 사회 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엄격성을 갖춘 사유여야 돼. 예를 들면은 근로계약에 또는 취업규칙에 1년에 한 번만 무단 결근을 해도 해고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어쩌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왔어. 회사를 못 왔더니 바로 해고했다. 그러면 여러분 근로계약에는 있어 그 말이. 그래서 정당한 거 아니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설령 근로계약에 있는 사유로 해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 정도 중대성은 띄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무단 결근 1년에 한 번 했다고 해고 조금 납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징계 사유는 뭐 정직, 감봉, 견책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고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는 사유로 해고를 했고 그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사안을 살펴봤을 때 꼭 해고까지 했어야만 했나, 좀 더 경한 징계로도 했을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면은 또 해고 무효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무 사건의 꿀팁인데 예를 들면은 뭐 근로자가 5명이 있는 회사였다고 쳐봐요. 이제 A, B, C, D가 있었는데 A가 이제 제일 선임자예요. 제일 선임자인데 이 친구가 과거에도 뭐 한두 번 좀 사고를 친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그때는 이제 A를 봐준 거야, 그냥. 그 A가 했던 사고가 근로계약서상은 해고 가능한 사유로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A가 횡령을 한 1,000만 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어, 몇 년 전에. 근데 사장님이 봐준 거야.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5번째 직원인 E가 입사를 했어. 근데 E가 횡령을 한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이 입장에서 변호를 할 때는 옛날에 A는 봐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다른 게 뭐냐 라고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징계 사유를 가지고도 예전에는 좀 비슷한 그 유사한 사례에서 해고까지는 안 시켰거나 그냥 넘어갔을 경우에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그런 형평성 주장, 이런 것도 상당히 노무 사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같은 걸 잘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징계해고의 절차는 여러분,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절차에 따라야지만 징계해고가 유효한 거고, 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면 징계해고는 무효입니다. 근데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절차 규정이 따로 없으면 특별히 지켜야 될 절차가 없기 때문에 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무효가 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징계해고 절차의 대표적인 게 뭐 소명 기회 보장한다든가 징계위원회 소집하기 뭐 며칠 전에라도 알려줘가지고 의견 진술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절차 보장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당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할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